인간은 만물의 영장으로 동물과 달리 생각하는 존재이다. 이와 함께 양심이라는 게 있기에 이 세상에서 법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도 질서가 유지되고 조직이 건재하다. 즉, 법보다 중요한 것이 윤리적 가치, 즉 인간이 상호간 지켜야 할 도리가 있는데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보자. 만약 인간에게 보편적 가치 규범인 윤리라는 게 없다면 이 세상은 무질서하고 그야말로 무법천지가 될 것이다. 양심도 없이 남에게 통제받지 않는 무제한의 신과 같은 능력이 인간에게 있다면 이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더 무서운 사회가 되었을 것이다. 이 세상이 더 이상 타락하지 않도록 나는 지금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기 위해 도덕적으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각자 생각해보자. 윤리란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다운 사람이 사람이다 라는 말처럼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와 규범의 원리를 말한다. 또 윤리학의 사전적 의미는 인간 행위의 선과 악을 정하는 표준을 연구하고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와 도덕을 논하여 도덕적 심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연구하는 학문 또는 도덕, 철학이라고 말한다. 또한 인간의 삶에 있어서 윤리는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본래 윤리라고 할 때 윤자는 무리, 또래 혹은 질서 등을 뜻하고 리, 자는 옥을 다듬다에서 유래되어 이치, 입법, 도리를 의미하며 동물이나 기계에서는 윤리적 현상을 찾아보기 어려우나 인간의 세계에서는 윤리가 언제나 중요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인간에게만 윤리 형상이 가능하고 또 필요하게 만드는 어떤 특성이 있음을 암시해준다. 따라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지켜져야 할 도리를 바르게 하는 것으로서 이 세상에 두 사람 이상이 있으면 존재하고 반대로 혼자 있을 때는 의미가 없는 말이 되기도 한다. 이 윤리적 가치의 중요성. 윤리적 가치의 중요성은 첫째, 모든 사람이 윤리적 가치보다 자기 이익을 우선하여 행동한다면 사회 질서가 붕괴되기 때문이다. 모두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없이 자신만을 위해 한다면 다른 사람이 자신을 해칠지 모른다고 생각하며 끊임없이 서로를 두려워하고 적대시하면서 비협조적으로 살게 될 것이다. 인간은 결코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사회적 동물이며 사람이 윤리적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 윤리적으로 살 때 개인의 행복과 모든 사람의 행복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모든 사람이 윤리적으로 행동할 때 나 혼자 비윤리적 행동을 하면 대단히 중요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도 윤리적 규범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가치관의 문제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눈에 보이는 경제적 이득과 육신의 안락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삶의 본질적 가치와 도덕적 신념을 존중하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행동해야 하는 것이다. (3) 윤리적 인간. 윤리적인 인간은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도덕적 가치 신념을 기반으로 형성되는 것이다. 윤리의 형성은 공동생활과 협력을 필요로 하는 인간 생활에서 형성되는 공동행동의 룰을 기반으로 윤리적 규범이 형성된다. (4) 윤리규범의 형성. 인간의 특성. 인간은 일종의 동물이다. 그러므로 기본적인 욕구 충족에 도움이 되거나 방해가 되는 사물이나 행동을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태도를 갖게 된다. 사회적 인간. 어느 한 개인의 욕구는
개인의 행동 여하에 따라 충족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동과 협력을 통하여서 가능한 것이다. 우리가 밥을 한 그릇 먹는 데에도 수많은 사람의 손을 거쳐야 가능한 것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될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사회의 공동 목표 달성과 모든 구성원들의 욕구 충족에 도움이 되는 행위는 찬성을 하고 반대되는 행위는 비난을 하게 되는 것이다. 윤리의 형성. 위와 같은 일이 반복되다 보면 어떤 행위는 마땅히 해야 할 행위, 어떤 행위는 결코 해서는 안 될 행위로서 가치를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모든 윤리적 가치는 망고불변의 진리가 아니라 시대와 사회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변화되는 것이다. 즉, 윤리의 형성은 공동생활과 협력을 필요로 하는 인간 생활에서 형성되는 공동행동의 룰을 기반으로 윤리적 규범이 형성된다. 5. 윤리의 의미. 윤리의 유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 동료, 친구, 무리, 또래 등의 인간 집단 등을 뜻하기도 하고 길, 도리, 질서, 차례, 법 등을 뜻하기도 한다. 결국 윤이란 인간관계에 있어 필요한 길, 도리, 질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윤리의 리는 다스린다, 바르다, 원리, 이치, 가리다, 밝히다, 명백하다 등의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 윤리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지켜져야 할 도리를 바르게 하는 것, 또는 인간 사회에 필요한 올바른 질서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동양적 사고에서 윤리는 전적으로 인륜과 같은 의미이며 엄격한 규율이나 규범의 의미가 배어있는 느낌을 준다. 예를 들어 석공이 돌을 잘 다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보아야 할 것이 돌의 결이다. 목공은 나무의 결을 잘 보고 나무의 결을 따라야 훌륭한 작품을 만들 수 있다. 윤리는 도덕을 개념화하여 체계화시킨 것이며 도덕에 관한 비판적 연구라고도 할 수 있으나 실제로 두 개념은 구별되지 않고 사용된다. 윤리의 뜻을 지닌 그리스어의 에토스, 라틴어의 모레스, 독일어의 시트 등이 모두 습관이 된 풍속을 뜻한다. 즉, 윤리는 자연 환경의 특성에 순응하고 각기 그 집단과 더불어 생활하여 온 인간이 한 구성원으로서 살아간 방식과 습속에서 생긴 것이다. 즉, 생활관습의 경험을 정리해서 공존을 위해 인간 집단의 질서나 규범을 정하고 그것을 엄격하게 지켜나간 데서 생긴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윤리는 법과 그 근원이 같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법은 사회의 외부적인 규제로, 윤리는 개인의 내적인 규제로 나누어졌다. 서양에서는 여러 도시의 국가가 이루어진 고대 그리스에서 윤리의 의식이 형성되었다. 고대 그리스는 폴리스를 유지, 발전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바람직한 사항들을 인간의 가치 있는 자주이자 목표이며 윤리라고 하였다. 이후 서양의 윤리는 보편과 개인, 양적인 것과 질적인 것 등으로 나뉘어져 발달하였다. 우리나라는 고대 국가의 형성과 더불어 시작되었다. 이는 통치권의 보존과 생명권의 확보, 혈연 간의 질서 및 재산권의 보호라는 가장 원초적인 것을 바탕으로 형성되었다. 이후 이러한 윤리관은 불교가 뒷받침하였고 조선시대 이후로는 유교의식이 바탕이 되어 발전하였다. 윤리라는 것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지켜져야 할 도리를 바르게 하는 것으로서 이 세상에 두 사람 이상이 있으면 존재하고 반대로 혼자 있을 때는 의미가 없는 말이 되기도 한다. 학습 평가와 활동은 개인적으로 풀어서 사이버 캠퍼스에 개별적으로 올려주세요.
다음 사례를 읽어보고 활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학습 평가와 활동은 개인적으로 풀어서 사이버 캠퍼스에 개별적으로 올려주세요.